자, 교재 107쪽.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출제 빈도표가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래서 매번 출제합니다. 법제 10조가 있으니까요. 잠깐 읽어드리죠. 법제 10조 1항.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조문이 쭉 나옵니다. 결격사유자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 조문 동그라미 이게 2항이죠. 2항을 보시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다. 밑줄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될 수 없다. 밑줄입니다. 그럼 결격사유자는 소공이나 보조인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 2항에 1호 내지 제11호를 했잖아요. 내지란 표현은 다방 내지가 아니고 에서까지입니다. 에서까지.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항을 보시죠. 등록관청은 밑줄이에요.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다.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 등장했죠 지금. 이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간에 조회할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그럼 등록관청이 결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을 주문을 읽어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109쪽에 결격의 효과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시죠. 지금 결격 사유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개업 종사를 막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격의 효과. 지금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10조 1항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결격 사유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뜻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될 수 없어요. 10조 2항이었죠. 그러면 임원 사원은 될 수 있느냐?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중개업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개공 등이 될 수 없어요. 중개업 진입 금지합니다. 자, 근데 중개업에 진입한 후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결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거예요. 그럼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필취. 결격에 걸리면 필취예요. 개공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해고해야 되겠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래서 2개월 내에 2월 내에 해소를 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해고하라는 얘기예요. 2달 내에. 그럼 임원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거든요. 그럼 역시 해임해야 되겠죠. 역시 유예기한은 2달 줬습니다. 그래서 2달 내에 2개월 내에 해소를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 종사하다가 결격 사유에 걸리면 개공은 등록 취소고,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은 해고, 해임하라는 얘기예요. 중개업 떠나라 이 얘기죠. 해서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고 진입한 후에는 떠나라 이 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이것이 바로 결격 사유 규정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점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결격 효과. 자, 그 다음에 우리 결격 사유 이제 요거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다 따져본 거예요. 여기서 그 109페이지 말이에요. 쉬마 부분을 잠깐 보시죠. 쉬마. 중간에 쉬마. 찾았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와 공인중개사 자격의 비교. 일어났죠, 지금? 이거.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게 둘 관계가,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해버리잖아요?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이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지금 앞쪽 공인중개사 제도 쪽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응시 결격과의 관계. 응시. 우리 시험을 못 보는 자 있죠? 시험 못 보는 자 2명 있죠?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몇 년간 응시 못한다? 3년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시험 부정행위자 몇 년? 5년이에요. 이 두 명은 시험을 못 본다. 이걸 제가 응시결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저 두 명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학력, 국적에 다 불문 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볼 수 있는데,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결격사유에서. 우리 법이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파산자 결격이거든요. 그럼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해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어요. 알아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종사는 금지예요.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 개공 다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이제 결격사유의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그 교재 지금 현재 1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이 미성년자고 2번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죠. 그럼 1, 2번의 공통점은 뭐냐? 민법상 제한능력자죠. 그래서 저는 덩어리를 나눠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제한능력자가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 첫 번째가 미성년자죠. 결격입니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결격이에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결격입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입니다. 이들이 결격이에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죠. 그러면 미성년자인데 이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중개보조원 근무되느냐?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여전히 예치급해요. 동의 받았더라도 보조원 근무 안 돼요. 민법상은 재산상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받으면 단독 법률행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혼인했어요. 그럼 민법상으로는 성년 의지하잖아요. 성년 간주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애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인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 근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더라. 문제 없습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질병장애 노령이죠.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죠.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자로서 가정부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죠. 포인트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야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죠. 그래서 얘는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부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역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심판에 의하여 지금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부로부터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한정 후견 종료,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형식적으로 결정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력을 회복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료 심판 안 되면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기 때문에 결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자가 있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가 파산자입니다. 이 파산자는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바로 파산자다. 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결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신용물량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정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제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죠. 파산자가 결격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개인회생 절차정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파산은 완전한 경제적 무능력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있으면 파산 선고를 못 받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워크아웃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그거죠.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고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 수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채무 후에 85% 80% 면제를 받고요. 면제를 받고 3년을 기한으로 하는 거죠. 저는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일정 수입에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임자는.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제한을 하겠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개인 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파산자가 바로 결격이라는 거. 그럼 파산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복권이 역시 로또 복권 같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요. 채무에 전부를 변제하고 금 5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은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마칩니다. 그냥 마치고요. 여기서 참고 당연 복권 제도가 있어요. 당연 복권. 자동빵 복권 되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써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는데 그 자동 복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동 복권, 당연 복권이 이게.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었어요. 사기 파산이 뭐냐면 재산 빼돌리고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기 파산의 죄가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됐잖아요. 10년 지나면 자동빵 복권됩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있죠. 면책.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면책을 받으면 역시 복권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 파산 신청 들어갈 때요. 면책을 같이 신청해. 동시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복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동복권제도 이게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4번.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유죄자가 있죠. 그 다음에 2장을 넘기면 11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했죠. 이 3명. 4번, 5번, 11번. 그러니까 4번, 5번, 11번. 이것의 공통점은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3명을 묶어서 수형자라고 부릅니다. 수형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수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금고 이상이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랬어요. 그럼 금고 이상 실형 받고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란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수형자예요. 다음에 5번에 있는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버리면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이 법에 위반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이죠 지금. 그래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 수형자 3명이 바로 이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갔다 오신 적이 없거든요. 갔다 오셨더라면 용어를 아주 잘 이해할 텐데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해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형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랬는데 이 금고가 형법상 형의 일종이죠. 마을금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을 봤더니 형의 종류가 9가지가 있더라. 최상위형으로서 사형이 있고 그 다음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고 자격상실형이 있고요. 자격정지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어요.
그리고 구류형이 있고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의 중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법문에는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게 되면 여기서 끊죠. 여기서 끊어서 이 위로 맞았어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 대기수가 지금 60명이 넘었는데 사형 집행을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형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사형은 지금 집행을 해버리면 결국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했기 때문에 결격을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형 지금 대기수들 다 결격입니다. 결격이고요. 그럼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여기 해당 사항은 징역과 금고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징역 또는 금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결격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사형은 우리는 교수형의 원칙이고 군형법은 총살이 원칙이거든요. 미국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뭐 전기의자, 교수, 가스, 약물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죠. 북유로 좀 많이 사형을 폐지했죠. 사형제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특히 사형제 유지에 대해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남성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나쁜 놈은 지게 뿌려야 된다. 그래갖고 어쨌든 사형제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종신형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무기형이라는 종신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무기형과 종신형제는 엄격히 말하면 좀 차이가 있죠. 종신형은요, 선고할 때요,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때려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나와요. 종신형 맞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신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 징역이나 금고, 여기 구류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징역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하죠. 금고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노동천식 영향 때문에 이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는데 정치범, 뭐 사상범, 과실범 이런 분들이 금고형을 많이 맞아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금고형이 훨씬 무거운 형 같아 보입니다. 진짜 나쁜 놈은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사각방에 넣어놓고 돋버려야 돼 그냥. 그럼 나올 때쯤 누구 돼 있냐면요, 야다 있어요 얘.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되기 싫어서. 멀쩡한 사람도 사각방에 넣어놓고 냅둬버리면 이상한 사람 된다면서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고형이 바로 이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징역 금고는 일 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구류형은 징역 금고에 비해서 기간만 짧아요.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예요. 그래서 이 구류형은 뭐 지난 술한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할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설이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가 구류.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닭설이는 안 봐줬어요. 여전히.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 농한기에 그냥 밤새 고스톱 치다가 출출하면은 다른 동네로 가죠. 닭설이를. 그래갖고 이제 걸리면 구리 살러 갔습니다. 구리. 그래서 이게 기간만 짧고요. 그럼 징역 금고는 유기, 무기로 나눠지는데 한 달 이상이 되겠죠. 그래갖고 유기에 대해서는요,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법정 최고형 지금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유기형이 이제 50년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 맞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징역금고 이제 구류는 이런 제도였고요. 자격상실하고 자격정지가 있는데 이건 명예형이에요. 자격상실은요, 무기나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자격 같은 거 있죠. 이걸 당연히 상실시킵니다. 이게 상실형이고, 자격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제도와 이 자격정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 자격정지는 시도의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이라든가 변호사법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를 뭐 가위로 안 해놓고 닫아버리면 사망했다. 그럼 의사에 대해 뭐 자격정지 5년, 7년 막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자격정지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벌금과 과료가 있는데 이건 재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의 둘이 차이가 있죠. 벌금은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그래요. 과료형은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로 형법에도 일부 규정에 이제 과료가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들어봤죠?
경범죄 처벌법에 과료형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 과료와 또 과태료를 헷갈리면 안 되죠. 과태료는 주차 위반 과태료 이렇듯이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질서벌이에요. 그거는 행정질서벌 일종인데 과료는 형의 일종이에요.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그다음 몰수, 범죄 제공된 물과 범죄를 생기물 국가 소유권 취득 가능이, 도박죄 제공된 금품, 뇌물죄 제공된 금품 모두 몰수하게 돼 있고요. 몰수할 수 없다는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세관에서 그 밀수품들 있죠. 모두 몰수하죠. 그리고 몰수한 것은 모두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십니까? 세관 쪽에서 이제 밀수하다 걸리게 되면 그 전부 다 이제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게 이제 원칙인데 그 짝퉁, 그러니까 운동화라든가 의류품 같은 게 짝퉁계 이제 이런 것들이 적발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수해가지고 원래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너무 잘 만들어갖고 없으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상표 다 띄고 의류라든가 신발에 상표 다 지우고 그래가지고 이걸 쫙 모아갖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주고 있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전자제품 같은 거 있죠. 골프채라든가 뭐 아주 이 밀수하다 걸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몰수가 되면 원래 이제 전부 다 부셔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공매를 해, 공매. 이게 세관공매예요. 그래갖고 세관공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일반인한테 지금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이 나오죠. 그럼 매각대금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국고로 기속시키면 안 되죠. 원래 폐기하게 돼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매각대금은 불이익득기 상금으로 이렇게 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 그래서 세관공매가 요걸 전문용어로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몰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징역금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징역형 금고형을 받았어요.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다고 그러는데 이 집행이란 말을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끝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면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살고 나온 건데 만기 석방된 자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결격? 3년이 더 결격이라는 얘기죠. 집행이 종료됐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징역 3년 받은 자 갖고 계속 연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인데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죠. 만기 출소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 더 결격이에요. 그럼 징역 3년 선고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 6년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중간에 임시로 석방받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래서 가석방 제도는 호주에서 유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 호주가 그거죠. 영국 범죄자들 풀어놓은 상태에서 풀어놔갖고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거기서 유래된 제도예요. 그리고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이제 무기를 받은 경우에 가석방 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20년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근데 유기징역을 받았다. 금고를 받았다. 그럼 유기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형기의 3분의 1은 무조건 복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석방 될 수 있고, 그럼 가석방 심사위에 내려갖고 야를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말 거나 결정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이 됐다. 그럼 얘 사회로 복귀시키죠. 그럼 자기 형기를 다 못 마치고 나오죠. 그럼 남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석방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냈다. 그러면 이제 가석방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고하면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고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럼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이 결격이겠죠? 그리고 이 기간 무사히 경고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3년이 결격이에요. 자, 그럼 따져볼까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이 자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왜? 콩값이 무지하게 올랐대요. 그러면 얘는 잔형기가 1년이죠. 그럼 요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석방에 취소, 실효됨 없이 경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에요. 그래서요, 가석방을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결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험 지문에서 가석방을 받고 3년 경과된 자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가석방 기간 더해져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석방 받고 3년 경과한 자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하시고, 이거 만기 출소한 자와 비교했을 때 총 결격 기간은 같죠?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결격이 어떻게 더 잡히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가석방이었고, 다음 집행을 면제했대요. 그럼 집행, 교도소에 보관을 면제한 거예요. 그럼 집행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특별사면이 있죠. 이게 특사예요, 특사. 광복절 특사. 이렇게 대통령의 특권이죠. 사면심사위원을 거쳐갖고 사람을 지정하는 거. 이거는 너 나가, 더 이상 집행 안 할 테니까. 이게 집행면제예요. 특별사면입니다. 그럼 이자는 잔용기 따를 필요도 없이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그럼 따져보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을 했네요. 여기서 특별사면 된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러면 얘는 잔용기 따질 필요도 없이 몇 년?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과 달리 죄를 정해요. 죄.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 일반 사면하면 수만 명이 사면 받고요. 그 효과도 엄청 좋아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요.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들 취임 100일째 된 날 기념으로 일반 사면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게 안 했죠. 하도 사면권 남용한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그때 DJ나 YS 시절에 그 일반 사면 했었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4조 위반자였고 음주운전, 누적별점, 무면운전 전부 다 사면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면 받으면요 벌점 같은 거 다 말소돼요. 그래갖고 시험 바로 다음날 볼 수 있죠. 일반 사면 단행되면. 그때 그저 차 끌고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형 선고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결격사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면 받았잖아요? 즉시 벗어나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면 일반이 좋다, 특별히 좋다? 일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 제도.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다행히 지금 16회 시험 이후에 이 부분 안 물어보고 있고요. 조문대로 물어봐요. 작년 시험에서 이걸 조문대로 물어봤죠. 집행을 종료한 몇 년? 3년. 집행을 면제해도 3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자, 그러나 이제 가석방, 특별사면 물어보면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근데 그저 요즘 대통령들은 일반 사면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일반 사면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만약에 벌점이 누적돼 가지고 면허정지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생계. 그러니까 이런 생계형 사범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일반 사면이 아닌 특별 사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해 가지고 복권을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면하고 효과가 비슷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그렇게 편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 있죠. 특별 사면 외에도 더 있어요. 그 집행 특별 사면 외에도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가 있죠. 형에도 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려면 시효로다가 더 이상 형 집행 못해요. 그래서 형의 시효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됐다. 그럼 역시 3년이 더 결격입니다. 이건 집행면제란 말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최근에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면제가 있었어요. 우리 형법에서 간통죄라는 게 삭제됐죠. 그러면 간통으로 형을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형법에서 이게 삭제되면서 이 범죄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형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바로 집행을 면제해버립니다. 이게 법률의 변경의 집행면제예요. 참고하시고.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형법 교수님이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물어보시기를 간통죄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젊은 나이에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형법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던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당시는 그 교수님은 간통죄가 없애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개인의 성적 자유에 맡기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간통으로 형을 콩밥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벌금 몇 푼 때리고 만다 이거죠.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차라리 외국처럼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차라리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좀 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부정 배우자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도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재산상 이렇게 이익을 준다든가 이제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거의 알거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놈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10,000원에 한 대씩 맞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 다 봤습니다. 집행종료, 집행민이 되면 3년 격개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용자 집행유예인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집행을 유예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 보역하는 걸 유예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자는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건데, 그럼 집행유예제는 어떤 제도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죠. 피고인의 범죄의 정황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해놔요. 그리고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한 동안 유예를 시키고, 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없던 일을 해버린 제도예요. 피고인에 대해서요,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검사가 사실 원고죠. 그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고, 범죄 이거 검사에 기소된 자가 피고인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피고인에 대해 판사는 형을 때릴 때 모든 조항 다 고려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계획적으로인지 우발적으로 했는지, 범죄 후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경우가 됐어요. 중대범죄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반성이가 뚜렷해요. 그래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요.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형이 이렇게 나갔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니 이거 그 집행을 4년 동안은 유예할 테니까 나가 사고 치르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4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해버려요. 이게 바로 집행유예제도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요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선고해 놓은 거 2년 있죠. 이거하고 새로운 범죄 있죠. 이거 합쳐가지고 다 집행해버려요, 다시.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격이 요 유예 기간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례에서는 집행유예 4년 나왔기 때문에 4년만 딱 결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격이 3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3년 하여 7년에도 안 되고요. 둘이 더해 6년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할 게 집행유예 기간을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한다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만 딱 결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뭐 뉴스 보면 집행유예 나갈 때 사회봉사명령 같이 나간다는 거 봤죠?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수강명령도 같이 나갑니다. 가서 정신교육 좀 바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보통 이 집행유예 기간은 이 형 선고한 형의 약 2배 정도 길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 일단 해두시고, 그러면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었죠. 근데 집행만 유예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선고유예라는 게 있었거든요, 결격에. 그럼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땅을 해야 되는데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들고 있냐면 2년 동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기한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할 경우에 개전 의정이 뚜렷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범죄에서만 선고유예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린 거예요. 이게 선고유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결격했는데 현재는 결격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뺀 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결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의 내용이죠.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받게 되면 3년간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명칭을 따지고 있죠. 지금 우리 법이어야 돼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3년이 결격이에요.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벌금 받았어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낸 거예요. 나아가서 폭행으로 벌금 낸 겁니다. 이건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타법 위반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한은 우리 법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금액도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점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금에 대하여 이제 다 봤는데, 그래서 집행유예하고 벌금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벌금형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더 짚어볼 점이 있어요. 거기 그 118쪽에 말이에요. 양벌 규정 적용에 의한 벌금형이란 말 나와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순하신 분은 양벌 규정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우리 법 50조예요. 양쪽을 다 벌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럼 50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 벌금 처벌하거든요. 이때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이자도 처벌받아요. 개공은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형으로 처벌해요.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면해요. 감독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위법행위하면 개공 역시 처벌한다는 얘기죠. 벌금형으로. 이게.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보수초과예요. 그러면 보수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로 보수초과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소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그럼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처벌합니다. 다만 이 감독을 철저했음을 증명하면 벌금을 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형사재판이 열려갖고 소공한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그럼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이 선고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선고형이 같은 건 아니고요. 법정형만 같아요. 이렇게. 최고형만 같다는 얘기죠. 1,000만 원 이내에서 때리게 돼 있으니까. 개공은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형사재판 열려갖고 보수초과행위로다가 소공한테 400만 원 선고됐어요. 그럼 소공은 당연히 결격이에요. 결격입니다. 300만 원 넘었으니까. 우리 법 위반이죠, 지금. 그럼 개공 역시도 만약에 똑같이 400만 원 나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거 개공도 결격이냐? 이 문제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아주 합리적인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소공의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소송 받았어요. 그래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아주 해석을 합리적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이 벌금형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기술이 안 돼 있는데, 교재를 찾아봤더니 우리 저자께서는 요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저쪽 뒤에 행정벌 쪽에 지금 실어놨더라고요. 그 교재 잠깐 뒤로 갔다 오죠. 337쪽이었나? 336쪽이었나? 잠깐 교재 336쪽을 펴보세요. 거기 336쪽에 심화 찾았어요? 심화? 문제 바로 위에 벌금형의 분리선고란 말 나와 있죠? 이게 10조 2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 바로 다음에 있는 규정인데,
요게 뒤로 와 있네요. 거기 잠깐 읽어드리면 형법 제38조 경합범의 동시판결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선고하래요.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경합범이 있는데 경합범 말이 참 어려운 게 나왔어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걸 동시에 재판한다. 그럼 이것을 경합범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공사가 보수초과를 한 거예요. 그럼 보수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개공이 사기까지 친 거예요. 그럼 사기죄죠. 사기죄는 형법상의 범죄죠. 사기는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경합범이란다. 이때 경합범에 대하여 판사는 형을 때릴 때 중한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년 3,000만 원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단 둘을 합쳤을 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는 이 두 가지 행위로 만약에 징역 간다. 그럼 최고 11년을 못 넘겨요. 합쳤을 때는 못 넘깁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게 이제 경합범인데 그러면 경합범에 대하여 만약에 벌금을 선고하는 거예요. 벌금을 선고하는데 벌금 선고하는데 이걸 벌금 얼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금 예를 들어서 뭐 이 경합범에 대하여 이 2개의 범죄에 대해서 벌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선고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선고하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결격이 잡히기 때문에 보수 초과로는 얼마고 사기죄로는 얼마인지 이건 우리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사기죄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분리하여 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선고하는데 보수 초과 행위로는 200만 원, 사기로는 500만 원 이렇게 분리 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벌금형 때릴 때는 분리 선고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다시 118쪽으로 돌아옵니다. 교재 118쪽. 그럼 11번 벌금형 다 봤죠? 이제 다 봤고 이제 다시 가요. 다시 앞으로 가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6번 115쪽 6번 6번이 공사법을 위반하여 공사 자격이 취소해 자격 취소의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요. 3년의 밑줄. 그럼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격격이라는 얘기죠. 7번 공사법을 위반하여 공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이 정지 밑줄 긋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정지 기간에 밑줄 긋고 그럼 자격 정지 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라는 얘기죠. 자, 넘깁니다. 8번 엄청 긴데 공인인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11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등록이 취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3년에 밑줄 긋고요. 40조 3항 규정에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에서 동항 제1호 기준에 폐업기간 공제한계를 말한다. 가 경과되지 않냐 그랬어. 그러면 8호는 간단하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 결격이라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9번을 보시면 117쪽이에요. 공인인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의 밑줄, 폐업신고의 밑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의 밑줄. 그럼 업무정지 먹고 폐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9번이 그거고 10번 공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 그럼 밑줄 긋습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밑줄 긋고 사원, 임원 밑줄 긋고 당해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에 밑줄 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5, 6, 7, 6,
7, 8, 9, 10 이 5가지. 이것을 공통점이 뭐냐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덩어리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럼 가볍게 이해하면 되는데 6호입니다. 6번이 뭐였냐면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 결격이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한 자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 근무도 안 됩니다. 둘 다 걸렸어요, 지금. 자격 취소된 자는. 다음 두 번째로 7호죠. 7번이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최고는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증이 오면 결격이에요, 바로. 그 다음 세 번째로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럼 역시 3년을 쉬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업무정지 먹었어요. 영업정지죠.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돼요. 정지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이에요. 법인인 기업공인인사가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이때 이 업무정지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요. 그러니까 위반할 당시란 얘기죠. 업무의 처분 당시가 아니고 위반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있죠.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취소받으면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이에요. 정지받으면 정지중결격이라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4번부터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4개월을. 그러자 4개월 쉬게 된 겁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됩니다. 임차료 계속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먹고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중개업. 그럼 업무정지 기간에 폐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고 폐업 신고했어요.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이거. 등록 안 되고요. 소공이나 보조원, 임원, 사원 될 수 없어요. 종사 금지예요, 그냥. 4번이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일단 다음 5번. 나머지는 이해됐죠? 5번 부연 설명합니다. 법인이에요. A 중개법인인데 이 중개법인이 업무정지 4개월을 먹은 거예요. 법인이 쉬게 됐어요. 이때 임원 갑이 계십니다. 근데 이자가 이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업무를 못하니까 이 임원이 나 임원 그만할래 하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안 하면 어차피 이중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중개업종사 못합니다. 사임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이 임원인 자는 갑은 다른 데 가서 중개업종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인 자에게는 업무 효과가 그대로 미쳐요. 근데 이번엔 보조원 의리예요. 중개보조원 의리입니다. 이 법인에. 법인이 4개월 쉬게 되자 이 보조원 의리 나 그만할래 하고 보조원 사직을 합니다. 이중소속을 풀었어요. 이중소속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자는 그만뒀잖아요. 그럼 즉시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 효과가 직원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죠.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 효과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에게는 그대로 미칩니다. 근데 직원인 자에게는 안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이요. 결격 사유에서는 임원인자와 직원인자를 확실히 구분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소속공인인사 범위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있죠. 이자가 지금 소공사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아까 지금 서두로 가서 잠깐 여기 이 부분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건데 소공이나 보조원 직원 아니에요? 이들이 결격에 걸리면 2월 내 해소하라고 그랬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안 하면 이건 개공이 업무정지 먹어요.
직원의 결격을 2월 내에서 하는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 사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인의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해버려요. 확실히 구분하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의 결격인데 2개월 내에 해소 안 했다.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법인에. 근데 직원 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 안 했다. 이건 업무정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구분해 놓으시고,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에 거기 그저 119페이지 12번 있죠.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그래서 12번이 그거예요.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에 임원 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게 12번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결격자가 있었다. 그럼 법인 자체가 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 5명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기 등록 취소 뒤에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순환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잘 하셨나 한번 볼까요? 건축법을 위반한 거예요. 건축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이자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입니다. 지금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을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건축법일지라도 징역을 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몇 년? 4년이 결격입니다. 그죠? 벌금형에 대해서만 이 법이냐 타 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 잊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자, 1번. 변호사는 공인사역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X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 그래서 등록 기준 적용 만나랬고. 2번. 회사인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주식회사이면 찍고 X 나가야 되죠? 상법상 회사이면 족합니다. 3번 질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좋았죠?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유사에 등록을 하셨다.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전형적인 지문이고. X.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여기까지 쭉 밑줄 긋고,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에요. 이걸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모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틀렸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야 되죠. 그래서 X. 근데 지역농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다음 5번.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X. 다음 6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중개사무소를 취한 경우는 용인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X죠. 수지구청장에게 해야 되죠. 틀렸고. 7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지자체 조례예요. 8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10일 내에 등록을 통지한다. 10일이 아니고 7일. 틀렸고. 9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부정된다. 맞죠? 부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맞고요. 10번. 개업공사 등은 이 이상의 중개사무을 소속할 수 없다. 그죠? 이중속 금지. 개공이 이중속하면 필취예요. 소공이 이중속하면 자격 정지였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자, 그래서 맞고요. 11번. 피한정 후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나 소공은 될 수 없는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시험 볼 수 있어요. 피한정 후기에는. 야는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엄청 시험을 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맞고요. 12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 후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복권의 밑줄, 3년이 경과의 밑줄. X 나가야 되죠. 파산자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는 거예요. 3년이 경과되어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틀렸고. 13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가 1년 무효고 가석방 된 후 가석방의 밑줄.
3년이 경과하면 3년이 경과의 밑줄. 결격사유 벗어난다. 벗어난다의 밑줄. OX. X죠. 가석방 후 3년은 무조건 결격이에요. 가석방 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는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4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14번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는다. 집행유예 2년의 밑줄이죠. 선고받은 자는 3년이 결격이다. 3년이 결격 밑줄. X죠.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결격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일지라도 집행유예 징역 근고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 2년만 결격이다. 그래 틀렸고 15번 공인인사가 음주운전의 밑줄.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300만 원 벌금의 밑줄. 음주벌금이죠. 그럼 그로부터 3년간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밑줄 긋고 X죠. 음주운전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래 틀렸죠. 자, 그래서 OX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